정치가가 서민을 위한다며 시장에 개입할 때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함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오스트리아 합파의 거장 루트비히 폰 미제스, 바로 이 인물이 개입주의라는 이름으로 남긴 경고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1881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렘베르크에서 태어나 1973년 뉴욕에서 생을 마감한 미제스는 카를 맹거와 벨바베르크의 계보를 잇는 3세대 오스트리아 학파의 핵심 인물이었고, 자유시장과 사유재산, 소비자의 힘을 누구보다 강하게 옹호했던 경제학자였습니다. 제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자유주의 경제학을 세계적 주류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면, 그 지적 토대의 상당 부분에는 이미 미제스가 쌓아놓은 분석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 미제스가 1940년 나치의 위협을 피해 유럽을 떠나던 시기에 쓴 짧지만 날카로운 책이 바로 개입주의, 경제적 분석입니다. 이 책은 독일어로 집필되어 훗날 번역 출간되었고, 오늘날에는 자유시장 논쟁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사회주의와 완전한 자유시장 사이, 즉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혼합경제, 개입주의 체제를 정면에서 파헤칩니다. 정치의 언어로는 서민보호, 약자보호, 공정한 시장을 외치지만, 경제의 언어로 보면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었죠. 실제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집값을 잡겠다며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청년과 노동자를 돕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특정 상품의 가격 상한이나 보조금을 얻는 정책들 말입니다. 표를 얻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미제스는 한 걸음 물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이 조치들이 경제의 기본 법칙, 특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고려한 정책인가? 개입주의에서 그는 가격 통제, 신용 팽창, 보조금, 복지, 전시 경제 등 여러 형태의 국가 개입을 하나의 공통된 틀로 묶어 분석합니다. 핵심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수준보다 위나 아래로 인위적으로 눌리면 공급과 수요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품귀, 초과 공급, 실업, 암시장과 같은 부작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주인이 임대 공급을 줄이고 신규 주택 건설이 위축되며 관리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싸고 좋은 집은 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적정 임금을 넘어서 정치가가 표를 의식해 급격히 끌어올리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부터 쓰러지고, 자동화와 인력 감축이 가속화되며 특히 경력이 없거나 숙련도가 낮은 청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의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되는 셈이죠. 미제스가 보기에 이런 개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 정부는 다시 공공주택, 보조금, 추가 규제 등 새로운 개입을 꺼내들고, 최저임금으로 실업이 늘어나면 또 다른 보조금, 고용 장려금, 각종 규제가 덧붙으면서 경제 전체가 점점 더 정치적 의사결정에 종속됩니다. 이렇게 개입 위에 개입이 쌓이는 과정이 바로 그가 말하는 개입주의의 자기 증폭 경로입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전의 문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수록 시장 가격이 주는 정보는 흐려지며 결국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통제 경제로 미끄러져 내려갈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간의 고통이나 빈곤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제스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면 먼저 경제를 정치의 감정적인 구호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덕 자본가를 혼내주자, 탐욕스러운 집주인을 규제하자 라는 도덕적 분노의 언어는 강렬하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생산과 고용, 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경제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라는 것이 미제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와 개입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제 계산 문제와 가격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선호와 희소한 자원의 상태를 응축해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정치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왜곡하기 시작하면 자원 배분의 나침반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 시장 경제를 소비자의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갑을 열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을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일종의 투표 행위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정확히 읽어낸 기업가는 이윤을 얻고 성장하지만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한 기업가는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민주주의이며 정치적 다수의 구호가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바로 사유재산과 계약의 자유입니다. 미제스는 사회주의와 인간행동 등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으면 합리적 경제 계산이 불가능해지고 고도의 문명과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사유재산이 있어야 기업이 장기 투자를 감행할 수 있고 개인이 미래를 계획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지탱하는 틀로서 그는 자유시장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나 안전망은 모두 잘못된 것일까요? 미제스의 논점은 복지냐 시장이냐의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 정치가가 좋은 의도를 내세우며 시장의 가격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그 대가를 누가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 끝까지 따져 묻자고 강조했습니다. 복지와 규제가 실제로 약자를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인기를 위해 장기적인 성장을 갉아먹고 있는지는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와 현실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는 최저임금 논쟁, 임대차 보호, 각종 물가 안정 대책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정책이 정말로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가? 아니면 그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미끄러뜨리는가? 미제스는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개입주의는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정치화를 낳고 결국에는 아무도 전체 시스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로 흘러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그의 견해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복잡한 현대 경제에서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감동적인 슬로건을 넘어 실제 결과를 차분히 추적하는 시민들, 경제를 이념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이해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건강한 민주주의와 더 효율적인 시장을 동시에 지킬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들리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경제를 정치의 과열된 언어에서 한 걸음 떨어뜨려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개입주의라는 제목 아래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를 정치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그의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과 어떤 논리를 지지할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